첫 번째 항목은요. 유엔 총회 이모저모입니다. 자, 좀 정리해 주세요. 우리 이제 북한과 한미일 현안 이게 중요했는데 세계의 관심은 좀 기후 변화 문제에 쏠렸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 스웨덴 출신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 23일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통해 세계 정상들을 그야말로 꾸짖었다는 건데요. 네. 이 툰베리는 지난해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죠. 이런 행동은 유럽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이 정치 세력의 선전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, 그레타 툰베리 연설에서 뭐라고 말을 했죠? 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얘기만 한다.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.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지도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. 미래 세대를 실망시킨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그레타 툰베리는 12개국 출신 청소년 15명과 함께 독일, 프랑스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터키 등의 5개국을 또 유엔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.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신들 즉 젊은 세대의 인권을 침해해서 아동 권리 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에 대해서 트위터에 반응을 보였다고요? 그렇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회의에 이제 참석도 안 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14분 정도 왔다가 이제 떠났거든요. 그리고 나서 트위터에 이 그레타 툰베리는 밝고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아주 행복한 어린 소녀로 보였다. 멋졌다.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이 기후변화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 트윗을 이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비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죠. 그렇습니다. 이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3가지 약속과 1가지 제안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3가지 약속의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 조기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과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,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고요. 두 번째는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한 한국의 재원 공여를 2배로 증액하겠다는 거였습니다. 예. 세 번째는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안으로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을 해서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 연설 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혹평을 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내용의 입장을 냈는데요. 이 정부의 무관심이 드러난 그런 연설이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. 환경운동연합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석탄 화력 발전소를 6기를 이제 2022년까지 폐기할 계획이다라고 했지만 7개 새로 건설 중인 것이고 또 새로 건설 중인 발전소들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. 또 정부가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수출에 막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석탄 발전 투자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예.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제정 제안에 대해서는 이 지구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한 기후 행동의 핵심에서 벗어난 제안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. 또 이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려는 이 청소년들의 단체인 청소년 기후 행동이 오는 27일에 이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체는 지난 3월과 5월에도 이제 같은 취지의 시위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환경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선을 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열릴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 보도들이 있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죠? 그렇습니다. 지금 언론 보도하고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상태로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열려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현지 시간 25일과 26일에 한중 그리고 한일 간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각각 열릴 예정이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특히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진행이 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경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그리고 새로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이제 될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종의 탐색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.
자, 시사뵙기 두 번째 항목은요. 이 또다시 요양병원 화재입니다. 오늘 김포 요양병원 화재죠. 그렇습니다. 이 김포의 상가 건물에 입주한 요양병원에서 오늘 오전 9시 3분경에 불이 났는데요.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이 펌프차 등의 장비 51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서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. 입원한 환자 132명 중에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지고 47여 명이 다쳤는데요. 이 부상자 중에 8명은 중상이고 나머지는 이제 연기를 마신 환자들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 중상자 중에 사망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걱정입니다. 피해가 크네요. 화재 원인 밝혀졌나요? 일단 이 오전 9시부터 정기 안전 검사로 인해서 이 병원이 이제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. 이 요양병원이 건물 3층과 4층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4층에 있는 집중 치료실의 경우에는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. 예. 그런데 정전이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산소 공급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었다는 거죠. 이 환자 치료용 산소 공급 장치와 산소 탱크 등은 4층에 같이 있는 보일러실 내부에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소방 당국은 여기서 이제 발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데요. 일단 소방당국은 이 환자 치료용 산소 공급 장치를 수거해서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. 이 소방당국의 확인 결과 스프링클러가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는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. 화재 당시에 작동은 안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건물 내에 이 화재 발생 당시 어떤 대피 안내 방송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. 다만 이제 비상 경보벨이 울리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요양병원의 특성상 추락 방지를 이유로 작은 창문들이 설치가 돼서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부상자 상당수가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고령 환자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. 예. 특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보일러실이 이 병실과 가까운 곳에 지금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바로 이제 병실로 흘러들어서 피해가 또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보일러실에도 초기 불길을 잡는 데 쓰이는 자동 확산소화기가 설치가 돼 있었지만 이것이 작동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또 요양병원 화재 아까 그러셨는데 참 요양병원 안전점검 차제 좀 했으면 좋겠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민아 기자였어요.